가장 큰 웃음을 거두는 자가 가장 오래 참은 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경기도 산골 마을에 봄이 왔습니다. 복숭아꽃이 피고 두견새가 울었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한 사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바지 저고리에 밑창이 반쯤 떨어진 집신 한 켤레. 사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돌쇠야, 또 거기서 뭐 하는 게야? 개미 구경하고 있습니다요. 어디로 가나 궁금해서요. 지나가던 안악이 손사래를 치며 지나갔습니다. 돌쇠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손가락에 힘을 더 주어 땅을 눌렀습니다. 어릴 적 바보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따지고 들었다가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바보로 살겠다고. 그 대신 눈은 더 크게 뜨겠다고. 그가 그리던 것은 마을 앞 논배미의 물길 지도였습니다. 어느 논이 높고 낮은지, 가뭄이 들면 어느 쪽이 먼저 마르는지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돌쇠는 낡은 집신을 벗어 방 한켠에 놓았습니다. 집신 안쪽에 흙이 가득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 안방에서 만성 영감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보 사위를 드리면 되겠구나. 논이 30맞이기에 창고마다 쌀가마니가 넘치는 부자 만성 영감에게는 해묵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딸 연아가 혼담마다 퇴짜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재물만 많은 위인과는 못 살겠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영감의 속이 부글거렸습니다. 바보 사위면 재산에 욕심을 내지 않을 터요. 집안일에 토를 달지 않을 터요. 무엇보다 손에 쥐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터였습니다. 만성 영감은 뒷방 뒤줄을 열어 먼지 쌓인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30살 아래의 자신이 행색을 속이고 혼담을 넣던 시절의 편지였습니다. 밤마다 들킬까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잠깐 스쳤습니다. 영감은 편지를 다시 눌러넣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낚시꾼이 미끼를 들이우는 순간 물속에서 더 큰 물고기가 눈을 번뜩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혼인날 마을 사람들이 담장 밖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만성 영감이 저 바보한테 딸을 준다고? 재산 다 날아가겠네, 이 사람아. 돌쇠는 홀레청에 멀뚱히 앉아 눈을 껌뻑이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킬킬거렸습니다. 그런데 연아가 맞은편에 앉는 순간 돌쇠의 눈이 아주 잠깐 달라졌습니다. 눈꼬리가 좁아지고 눈빛에 힘이 실렸습니다. 다음 순간 흐릿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연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첫날 밤 연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방님, 정말로 바보시옵니까? 그렇다 하더이다, 마님. 홀레청에서 눈빛이 왜 그리 달라졌습니까? 돌쇠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돌아 누웠습니다. 잘못 보신 것이겠지요. 연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벽녘 조용히 일어나 바느질 상자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것을 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 곁에는 봉치리가 늘 있습니다. 그를 조심하십시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만성 영감은 돌쇠를 온갖 굳은 일에 부려먹었습니다. 논두렁 손질, 물꽃 트기, 가마니 나르기. 돌쇠는 군말 없이 다 했습니다. 다만 방식이 늘 조금씩 달랐습니다. 물꼬를 틀 때 아랫놈부터 트지 않고 윗놈부터 틀었습니다. 저 바보, 물도 제대로 못 대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의 여름 유독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랫놈부터 물을 댄 집들은 윗논이 말라 죽었습니다. 만성 영감의 논만 끝까지 벼가 푸릇했습니다. 내 복이지, 내 복이야. 영감이 마루에서 부채를 흔들었습니다. 영감마님 눈이 밝으신 덕이지요. 봉치리가 비실비실 웃으며 아첨했습니다.
돌쇠는 그 옆에서 멀뚱히 지푸라기를 씹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성 영감이 봉칠이를 불러 방문을 닫았습니다. 소곤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연하는 부엌에서 나오다 마루 끝 봉칠이의 보따리에서 흰 봉투가 비어져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연하는 마당을 가로질러 돌쇠 곁으로 왔습니다. 그의 팔을 한번 가볍게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돌쇠는 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성 영감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낯빛이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돌쇠야, 이웃 고을에 심부름 하나 다녀오너라. 어디로 가오리까? 이 봉투를 전하면 된다. 돌쇠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전날 밤 봉칠이의 보따리에서 본 그 봉투였습니다. 돌쇠는 멀뚱한 얼굴로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마자 봉칠이와 덩치 큰 사내둘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돌쇠야, 그 봉투 이리 내놓아라. 이게 무슨 일이오? 영감마님이 우리한테 심부름을 이르셨소. 대신 가겠소. 봉칠이가 봉투를 낚아채 갔습니다. 돌쇠는 멀뚱히 서서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전날 밤 돌쇠가 바꿔치기한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 봉투를 가져온 자를 사기꾼으로 관아에 고하여 주시오. 낡은 집신이 흘길 위에서 사박사박 소리를 냈습니다. 사흘 뒤 봉칠이 일행이 이웃 고을 관아에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만성 영감의 낯빛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아니, 저 바보가 어찌... 영감이 버선발로 대청에 나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집신 한 짝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봉칠이한테 무슨 짓을 한 게냐?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껌뻑였습니다. 소인이 무슨 짓을 하였겠습니까? 심부름을 못 가서 집에만 있었는데요. 만성 영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봉칠이를 시켜 봉투를 빼앗게 한 것이 자신이었으니 입을 열었다가는 오히려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꼴이었습니다. 영감은 이를 갈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하가 마당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쇠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돌쇠도 아무 말 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마당에 오후 햇살이 길게 누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만성 영감의 심기는 갈수록 불편해졌습니다. 돌쇠에게 분풀이를 하고 싶은데 무엇 하나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심술이 났습니다. 어느 저녁 영감이 술기운에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지난날 너희 집안이 한때 제법 살았다더구나. 그런 얘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흥, 내 아비가 가산을 날려 망하였다더라.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이 나온 게지. 마당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쇠가 신고 있던 낡은 집신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볼이 여기저기 풀려 있었습니다. 봄부터 이 마을 구석구석을 걸어다닌 집신이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인 집안이 변변치 않지요. 만성 영감이 코웃음을 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연하가 부엌 문 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돌쇠의 낡은 집신 한 짝을 꼼꼼히 꿰매어 두었습니다. 돌쇠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거의 다 됐다. 겨울이 코앞에 왔습니다. 강상류의 둑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고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사흘 안에 손을 쓰지 않으면 아랫마을 논밭 수십 마지기가 물에 잠길 판이었습니다.
사또가 방을 붙였습니다. 둑을 고칠 방도를 아는 자는 관하로 오라고. 이름께나 알려진 목수도 고개를 젓고 물길을 안다는 노인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공사가 잘못되면 오히려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돌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소인이 가보겠습니다. 마을이 터지도록 웃었습니다. 바보가 둑을 고쳐? 하하. 아이들까지 손뼉을 쳤습니다. 만성 영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까지 마라. 이 망신 덩어리야. 연하가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쳐 꿰맨 집신을 돌쇠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돌쇠가 그것을 신었습니다. 밑창에 연하가 꿰맨 자리가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웃음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발밑 흙길이 집신 안으로 사박사박 파고들었습니다. 관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또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내가 둑을 고칠 방도를 안다는 게냐? 돌쇠가 무릎을 꿇고 소매 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펼치는 순간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물길이 빼곡했습니다. 어느 지점에 흙이 단단한지, 물이 불어날 때 힘이 어느 방향으로 쏠리는지, 어느 자리에 돌을 얼마나 쌓아야 하는지가 한치 빈틈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을 내가 직접 만들었느냐? 돌쇠는 대답 대신 자신의 발을 내밀었습니다. 집신 밑창이 거의 닳아 없어져 있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강가와 논둑과 산비탈을 걸어다닌 발이었습니다.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겹겹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또가 그 발을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두루마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라 하옵니다. 바보 소리 듣는 그 돌쇠냐? 예. 사또가 두루마리를 탁자 위에 펼쳐 묵직한 돌로 눌렀습니다. 둑 공사를 내가 감독하여라. 공사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이 강가로 몰려들었습니다. 반은 구경이었고 반은 비웃음이었습니다. 돌쇠는 두루마리를 들고 강가에 섰습니다. 어디에 돌을 쌓고 어디에 흙을 다지고 어느 방향으로 물길을 틀어야 하는지를 손으로 직접 가리켰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전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구경 오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소매를 걷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아무도 함께 돕자고 말하지 않았는데 저마다 삽과 지게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둑이 완성되었습니다. 강물이 새 물길을 따라 조용히 흘러내려갔습니다. 아랫마을 논밭이 무사했습니다. 그 소식이 마을에 닿았을 때 만성 영감은 안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들 강가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줄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편지를 꺼냈습니다. 30살 아래의 자신이 행색을 속이고 혼담을 넣던 시절의 편지. 손에 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돌쇠 어른이 오신다. 만성 영감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뒤주안이 아니라 방바닥에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돌쇠가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집신은 발에 감기다시피 낡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달랐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만성 영감이 대청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에서 마주 보았습니다. 영감이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수고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돌쇠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별말씀을요, 아버님. 처음 부른 호칭이었습니다. 사또가 돌쇠를 다시 불렀습니다. 고을 안의 수리를 맡아보는 직책을 내렸습니다. 벼슬이라 하기에는 작았으나 돌쇠에게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서는 자리였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봉칠이가 찾아왔습니다. 관아에서 곤장 맞고 풀려난 뒤 마을의 얼굴을 못 내밀다가 처음으로 돌쇠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습니다. 돌쇠가 봉칠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공사 사흘 동안 마을 사람들 중 누구보다 손발이 빠르게 움직인 자가 봉칠이었습니다. 영감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뜨지도 못하면서 남몰래 돌을 나르고 흙을 다졌습니다. 자네 솜씨를 내가 봤네.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봉칠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공사 때 자네 손이 가장 빨랐소. 그 재주로 앞으로는 바른 일을 해보게. 봉칠이는 한참 서 있다가 꾸벅 절을 2번 했습니다. 무슨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돌쇠는 새 집신을 신고 관아로 가는 날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방에 들어오다 벽에 걸린 낡은 집신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하가 버리지 않고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밑창이 없어지고 집올이 너덜너덜했습니다. 연하가 가을에 꿰맨 자리만 새실처럼 선명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 집신을 바라보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하가 바느질을 하다 눈을 들었습니다. 2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돌쇠가 한 해 동안 걸었던 흙길 위로 고르게 쌓여갔습니다. 만석 영감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감은 돌쇠 앞에서 예전처럼 뻐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신도 혹 오래 참으며 걸어온 길이 있으십니까? 그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혜의 등불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